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법 용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1교시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접근하신 분은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엔 우리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말이 좀 나오네요.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독립세라는 것은 어떤 소득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거래 등 같이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원천을 뭐라냐면 여러분 세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세금을 때리면 세금을 부과하면 이거 어디에 대해서 부과하는가 그 원천을 말하는 거죠. 이때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해서 우리 급여를 받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죠, 여러분? 근로소득이죠.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이 근로소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세원이 되는 거죠. 또 재산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요 토지, 건축물, 상가 있으면 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것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요 재산세는 바로 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과세 개체라는 거죠. 요런 걸 뭐라 하는데 여러분? 세원이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세원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적인 본세를 우리가 뭐라 하면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아니면 다 본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독립세가 일반적인 거고 부가세가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하실 때에 일반적인 거와 예외적인 거로 상대적 구분이 가능할 때는 항상 여러분 시험 대비로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립세와 부가세면 독립세가 일반적인 거고 부가세가 예외적인 거니까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부가세인 예외적인 거 초점 맞춰야 된다. 그럼 부가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다른 본세로 해서 기준해서 이중과세를 여러분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이중과세 예외적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이미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이 부과된 세금을 이걸 기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부가세라 했잖아요. 부가세. 이 부가세를 더해져서 부가라면서 더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더해져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때에 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국세조에서는 여러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여러분 여기 농어촌 특별세. 근데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방교육세 우리 아까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목적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목적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농어촌 특별세나 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미 부과된 조세를 본질에서 이중과하는 성격의 조세를 우리가 뭐라 그러고 여러분 부가세라 하고 부가세는 국세주에서 두 가지가 있고 지방세에서 하나가 있는데 국세주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일단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가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독립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 등이 기본적인 본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면 이걸 기준해서 한 번 더 이중과세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해야 되면 부가세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이거 뭐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가 뭐다라는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부가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주택을 취득했답니다. Very congratulation.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주택지에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택 취득했을 때 첫날 입소할 때 여러분, 입소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여러분. 첫날 들어갈 때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드디어 이제 무주택지에서 유주택지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주택을 취득했다는 그 기쁨과 함께 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너 부동산 취득했으냐 몰라야 되면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부동산 취득했으냐 취득세 내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너 취득세 냈지? 응. 그럼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 한 번 더 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요때 요 한 번 더 내는 요 농어촌 특별세랑 요 지방교육세 요걸 뭐라 한다면 부가세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개념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 이거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취득할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샀어. 참 서글픈 사유죠. 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지분에 은행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저한테 대출해 줄 때 당연히 뭐가 여러분? 예, 담보로 받아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러면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내면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걸 끝나지 않고 너 등록 면허세 냈지? 그러면 요걸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뭘 내라는 얘기라면 지방교수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한다 그러면 부가세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내가 주택을 이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유당에서 무슨 세금이 부과되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그러면 그래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재산세 매년 내야 돼. 그래서 재산세 냈어. 그러면 요 재산세를 끝내야 되는데 재산세가 안 끝나고 요 재산세 20% 한 번 더 뭐로? 지방교수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가세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되는 성격의 조세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고액의 부동산, 즉 예전에 한때 부자들만 낸다는 세금, 부자들만 낸 세금이 바로 뭐였냐면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나는 강남에 45억짜리 아파트,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45억 원에서 종부세가 때린 거죠.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낼 때에 이걸로 끝나질 않고 이 종합부동산세 20% 한 번 더 뭘 내냐?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그러면 부가세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어. 그럼 처분함으로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세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뭐가 부과되면 여러분 소득세가 부과되면요. 소득세가 부과되면 항상 소득세 몇 프로를 여러분 10%를 소득세 10%를 반드시 한 번 더 보내냐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몇 프로? 10%로 뭐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 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세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를 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세! 그럼 뒤에 누가 지방소득세가 딸그락 쫓아온다고 몇 프로? 10%. 다만 주의 거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있는데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류한다 여러분? 독립세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만 요것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취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냈어. 그러면 그걸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요걸 그 기준에서 한 번 더 농특세와 지방세 한 번 더 낸다.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가세! 예. 아셨죠? 이때 요 기준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면 본세. 기준되는 조세를 본세. 여러분 우리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밥맛 없을 때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좀 땅도 먹을 때 뭘 땡기죠? 죽 땡기죠, 죽. 그럼 죽하면 뭐죠, 여러분? 본죽. 밑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 기준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본세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독립세와 부가세 요게 바로 기준의 조세 독립세를 본세라고 요걸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뭘 때린다 여러분 부가세라서 농특세와 지방세에서 한 번 더 낸다 해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좀 여러분 시험 대비로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조세를 지방세는 그러면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자원세.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자원시설은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엔 우리 종가세와 종년세란 말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어려운 말 나오죠 여러분. 그냥 미리 본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목은 뭐죠, 여러분? 세법입니다. 세법은 결국 뭘 부과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모든 세금은 여러분, 계산 구조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세금이 되는 거야. 산출세액. 모든 조세,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면 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모든 조세입니다. 모든 조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조세. 모든 세금은 계산 구조가 이렇게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웁시다. 앞글자 따서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과세산. 관악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냐 여러분? 과세산이죠. 저도 관악산 자주 가봅니다만 여러분 저는 관악산 갈 때마다 과세산 이렇게 외치고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과세산. 예. 외쳐주신 분은 올해 분명히 시험에 합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은 꼭 시험에 합격합니다. 믿음은 합격이고요. 불신은 불합격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자, 그래서 항상 모든 조세는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산? 과세산.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에 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바로 뭐라냐면 종가세라고 합니다. 이때 종자는 따를 종자인데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한자를 별로 싫어해갖고 공부를 안 하죠. 근데 한자는 특성이 표의 문자, 즉 의미로서 전달되는 문자다 보니까 한자를 알면 조금 의미가 전달되죠. 그래서 종자는 따를 종자를 말하고요. 가자는 가액 가자죠. 그래서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 이걸 뭐라 하면 종가세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금액이 아니라 물량으로 표현된다. 물량으로 표현돼서 이걸 뭐라냐? 종량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량세.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금액, 화폐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가세. 그리고 물량, 금액이 아니라 어떤 건수, 두당, 또는 뭐 면적 이런 식으로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면 바로 종량세를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종가세, 종량세 나왔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개별 소비세로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특수 장소에 유흥행위 장소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두당 얼마, 호텔 나이트클럽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개별 소비세가 또는 여러분 해운대 골프장 들어간다. 골프장 들어가면 여러분 두당 얼마 내야 됩니다. 이때 개별 소비는 인원당 얼마 이렇게 두 당이 붙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종량세라는 거죠, 여러분. 또 건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주세는 여러분 주정 1리터당 얼마 이렇게. 그래서 금액 이외의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종량세. 대부분의 조세는 바로 뭐죠, 여러분? 종가세죠. 대부분의 조세는 바로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거고 요게 예외적인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항상 이 종가세의 구조일 때는 여러분 종가세 구조 때는 여러분 세율은 항상 뭐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옵니다. 비율. 세율은 항상 뭘로 표현한다? 비율. 이때 비율로 표현하는 조세, 비율로 표시가 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면 정률세 그럽니다. 반면에 과표가 종량세일 때는 여러분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거를 정액세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조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종가세다. 종가세 이 과표 구조에서 세율은 요 세는 어떤 걸로 나타난다? 비율로 나타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정률세. 예외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어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용량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인원 등 물량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종량세를 하는 거고 이건 예외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록 면허시 할 때 예외적으로 정액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금액 의미 정도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조세의 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다. 과세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이제 재산세 갑시다. 자, 여러분 요 재산세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꼭 표시해 두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그리고 이건 중개법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자, 재산세. 이런 글자들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소유할 때 그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랍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똑같죠. 그래서 이걸 재산세군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중개업법에서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중개업법에서는 재산세를 뭐라고 한다면 당해세라고도 합니다. 당해세. 당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면 당해세. 이걸 우리 조세의 분류에서 뭐라고 한다면 재산세라 한다는 것만 좀 주의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세력, 여러분 담세력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 한다면 담세력이라고 이걸 인정해서 여기 밑줄 재산에 대하여 직접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이러한 조세를 뭐라 한다면 재산세라고 그러고 이걸 중개법에서 뭐라 표현한다면 당해세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해세는 특징 일단 당해세의 종류로 하셔야 돼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건지 종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부가세인 바로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재산세를 내면 재산세 납부세에서 20% 무조건 한 번 더 뭐로 낸다면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요 종부세 20%도 역시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냅니다. 요 한 번 더 내는 거 우리가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역시 보유세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근데 아까 그랬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실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지역 자원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재산세 앞글자 따고요. 지역 자원 시설세 앞글자 따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앞글자 따세요. 여러분, 이걸 어떤다? 재지종.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재지종. 무슨 세? 보유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지종은 무슨 세? 보유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1년 내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유세 3가지 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면, 이렇게 보유세 3가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재지종. 아시겠죠? 그러면 재산세 부과되니까 부가세 뭐가 쫓아오고 그러면 지방교육세 쫓아오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면 다시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요 재산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유세 재지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것도 요 재산세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뭘 내죠, 여러분? 그렇죠? 상속세 내죠. 여러분 상속세 내신 적 있나요? 근데 누구나 이건 한 번은 다 거치게 돼 있죠. 제가 강의 시간에, 휴식 시간에 화장실 잘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개별적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이다.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죠, 저는. 왜? 상속세를 낼 재산이 상속세를 낼 재산이 있다는 거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고민하는가, 여러분? 재산이 있는 사람. 저는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고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도 해야 안 해? 안 하죠, 여러분. 또 그 대신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시죠? 자동차 소유할 때 뭘 내죠, 여러분? 자동차세 내죠, 여러분? 1년에 2번 내죠. 그럼 이런 건 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자동차 소유할 때 그 자동차. 이런 거 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립시다. 자, 재산세, 당해세라는 거 3가지 뭐? 재지종. 그리고 그 부가세는 바로 재산세는. 자, 두 번째. 요 재산세 또는 당해세는 특징. 얘는 피담보 채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요 당해세가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다, 우선 배분 받는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할 때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 저를 신용을 믿고 대출하니까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을 보고 대출하니까. 그렇죠?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을 갖고 대출했죠.
저도 뭐 은행에서 13년을 근무했는데 당연히 대출, 주택자금 대출 기표할 때 주택자금, 즉 구입자금 대출 신청 들어오면 여러분 구입자금 대출 나갈 수 있으면 하죠. 물론 당연히 취득하는 주택을 담보물 평가하고 그 담보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LTV, DTI 따져볼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특히 대출 가능 비율 저는 은행에서 따져보죠. 그래서 은행에서 좋다. 2019년 5월 4일 날에 은행에서 대출 기표를 하면서 뭘 설정했어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놨죠. 그리고 대출 나갔죠. 그래서 2019년 5월 4일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에 대출을 갚질 못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강제 회수 절차 밟죠. 이 부동산, 주택 등에 대해서 뭐야, 여러분? 경매를 집어넣죠. 그래서 얘가 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강제 회수 절차를 밟아서 이제 뭘 밟죠? 경매를 진행하죠. 그래서 경매가 돼서 경락가액이 확정됐습니다. 얼마에 경락이 됐죠? 자, 그럼 경락이 됐으니까 여기 대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채권자들이 배당 청구하겠죠. 야, 내 돈 줘. 배당 청구하죠. 근데 이 채권자 배당을 신청을 보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얘가 지방세인 재산세를 체납해갖고 여러분 체납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소득세를 체납해갖고 체납했네요. 그 다음에 뭐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도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가액이 확정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저당권 언제 설정했죠? 바로 2019년에 설정했죠. 은행이 먼저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나중에 발생한 세금 중에서 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2023년도 거죠. 얘가 먼저 설정했어도 얘들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얘들이 우선을 먼저 배분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요 우선 배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재산세 또는 당해세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물론 요때에 요 저당권과 은행에 설정된 저당권과 소득세 비교해봤죠. 그럼 여기서는 둘 중에 어디가 더 빠른 거죠? 얘가 빠르죠? 그럼 이때는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은행이 먼저 받아가겠죠. 뭐보다? 소득세보다. 이때의 원칙은 여러분 이렇게 세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설정된 것이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우선 무조건 배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당해세라 한다 하시고 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러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어떻게 했죠? 재지종. 그리고 시험 범위는 조금 벗어나지만 상속세, 징여세, 자동차세 등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마무리합시다. 이러한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 채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항상 뭐가 당해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선 배분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표시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꼭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과세권자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뭐. 법률에서 국민 또는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바로 보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이때 과세권자를 크게 국세의 과세권자와 지방세의 과세권자로 구분하는데 이때 국세의 과세권자 항상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정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국세는 정부가 과세권자입니다. 모든 국세는. 그러니까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14가지 모든 국세는 누가? 정부가 나오는 거죠. 이때 바로 요 정부 조직으로 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국세청,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여러분 오다 가다 많이 보시는 거 여러분 세무서.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국세의 과세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정부가 과세권자인데 비해서 지방세는 누가 나온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지방세의 과세권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로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교시 때 배웠었죠. 여러분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기본으로 하고 수직적위원회에서 수직적으로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고 이와 수평적으로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면 구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로 나오는 게 바로 뭐였냐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저놈이 무슨 소리 하나 싶죠?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과세권자는 이렇게 법률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자 마무리합시다. 국세는 누가 나온다? 과세권자로 정부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국세청, 지방세청 그리고 뭐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지방세는 누가 나온다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 과세권자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자,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법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죠. 누구와? 바로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항상 우리 세법의 당사자가 되는 거다는 거 있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때리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세금을 내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요때 요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요거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법률의 범위에 따라서 그 납세 의무의 부담의 범위에 따라서 약간 좀 구분되는데 글자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죠 여러분 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는 걸 조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자로 법률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 한다면 납세 의무자랍니다. 요때 요걸 조금 구분한 게 바로 요 납세자라는 개념인데요. 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히 지방세에서 말한 것을 특별징수를 이걸 국세는 뭐라 표현하다 여러분? 원천징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원천징수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에서 말하는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특별징수는 여러분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를 한다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천징수를 한다. 국세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죠. 돈 줄 때 세금을 빼고 준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러면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있죠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누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에 따라서 이 납세 의무자를 다시 또 납세자, 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뭐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 요건 잠깐 한번 보죠. 자, 과세 요건이 뭐냐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세법은 다 이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어서 한마디로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 뭐라 표현한다면 과세 요건이랍니다.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좀 하나씩 것은 과세 요건이라면 뭘 말하냐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과세 물권, 그다음에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가 바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과세 요건이었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자, 이때 과세 요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부과할 것이냐? 과세 대상. 그에 대해서 세액을 어떻게 살 거냐?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댔죠? 그래서 바로 과세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산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네 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항상 과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세율.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산출세액 과세산. 아시죠, 여러분? 네, 요걸 일반적 과세 요건이랍니다. 그럼 과세 물권은 글자도 세금이 부과된 객체, 어디다 세금을 때리는가 그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소득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행위.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바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라는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행위세랍니다. 나 이번에 부동산 취득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너 소유권 취득했네? 그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 물건에 세금 좀 내. 이게 바로 행위세죠. 나 이번에 그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를 한다? 또 뭐 저당권 설정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등기할 때 등기라는 행위가 있다. 그 등록면허세 좀 내. 이걸 바로 뭐다? 여러분 행위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소득이죠. 소득.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뭘 받아서 급여를 받았죠. 그럼 급여라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죠. 근로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된 게 바로 뭐죠? 그러면 소득세죠. 이런 식으로 과세 물건이 뭐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거기서 누가 부담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 그리고 결정되면 항상 여기다 뭘 곱해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하나 여러분? 산출세이 난다고. 이걸 뭐라 표현한다면 과세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은 과세산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간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세 요건이란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 시험에 나와서 다음 중 일반적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만약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실전에 여러분 과세 시기를 슬쩍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라면. 그래서 다음 중 일반적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거 대놓고 1번 납세 의무자, 2번 과세 물건, 3번 과세 표준, 4번 세율, 5번 과세 시기. 그러면 여러분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깐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표준세율과 탄력세라는 말을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여러분 취득세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네, 이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세율 중에서 바로 뭐야? 표준세율이란 말입니다. 자, 시험에는 안 나요. 그냥 개념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율은 뭐 글자도 기준이 되는 세율로 말이죠. 기준이 되는 세율이죠. 그래서 과세권자, 국세 과세권자인 정부나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세율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요거를 표준세율입니다. 기준세율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기준세율. 다만 이 표준세율은 딱 법률에서 딱 규정되어 있지만 그걸 무조건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세율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이걸 뭐라 한다면 표준세율이란다. 이때에 바로 탄력세는 뭐를 말하냐면 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과세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탄력세율이란다. 그래서 탄력세율은 과세권자가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이거를 탄력세율이란다. 자, 여기 조례란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조례. 앞으로 우리 지방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 조례란 말은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나옵시다.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규를 바로 뭐라냐 여러분 이거를 조례한다. 지방자치단체 이때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기관이 바로 뭐죠? 의회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우리는 뭐라 한다면 조례를 하죠. 자, 우리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뭐라 하냐면 바로 국가 단위로 부과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법은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 밑에 뭐가 있죠? 그러면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행령은 누가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명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행령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률에 유의하여 규정한 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시행령이랍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시행규칙은 여러분 바로 총리나 또는 주무부 장관 등의 명의로 발하는 법규를 우리는 뭐라 하냐?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바로 주무부 장관 등의 명령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특히 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기관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범위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명령이라도 합니다. 명령. 이거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를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 한다면 명령이라 한다라고 하죠. 이때에 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이 바로 의 조례가 바로 입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규를 조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나라 국토 영토의 전 범위에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조례란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경기도 조례다, 서울특별시 조례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특별시 조례 그러면 이건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냐면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거고, 경기도 조례다 그러면 이건 어디만 경기도, 수원시 조례다 그러면 수원시, 요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바로 뭐라 한다면 조례라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 세율, 요걸 뭐라 한다면 탄력세율. 글자대로 여러분 이거는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 요걸 그냥 일정세율이라 합니다. 여러분 일정세율. 일정세는 글자대로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가감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만 적용해야 되는 세율을 바로 일정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여러분 대부분 탄력세를 제대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우리 공부하니까 그때 또 한번 하기라고요. 의미 정도만 가볍게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기간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자, 과세기간은 여러분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부과할 때 그 과표를 계산할 때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바로 과세기간이다. 시간적 개념이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소득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대표적인 기간세로서 여러분, 얘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고요.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 해서 이날이 되면 딱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하죠. 이때 요 1년 단위로 과세는 거 우리가 뭐라는 걸 표현한다면 과세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간세가 바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와 부가가치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시험 범위는 아니까 여러분 일단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냐면 기간세.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을 요이 땅 해서 과세기간 개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딱 지나가 되면 이제 1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세법에서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 그럼 언제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1월 1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그럼 이건 언제를 말한다, 여러분?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 부과하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면 과세기간이란다. 그래서 기억하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를 하고 12월 30일이 지남으로써 과세기간은 어떻게 된다?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단위로 과세한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이거는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신 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단위, 그래서 특히 소득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과세기간 요거 한번 좀 잡으십시오. 이거 법인세와 부가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